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랙티스 챕터 10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DB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우리가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JDBC까지 연동을 해서, 이렇게 쭉 하는 과정까지 마무리를 했죠. 그죠? 그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이 뭐죠? 웹 쇼핑몰, 그죠? 웹 마켓.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발전을 시키고 하면서 나중에는 최종본까지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의 그 웹 쇼핑몰 정도에 대한 코드를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또한 그에 관련돼서 우리가 배운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에 강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두 강이나 세 강씩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이제 넣어 드리는데, 다만 넣어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단은 나는 JSP부터 먼저 다른 개념부터 공부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 쇼핑몰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 쇼핑몰은 패스하시고요. 저는 강의는 올려드릴 테니까 패스하시고 이거를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되, 그리고 나중에 되면 마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이제 웹마켓 이것을 비로소 여러분들이 한번 쭉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것도 같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거와 같이 겸해서 같이 들어주시면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튼 서두가 좀 길었고요. 지금 우리가 지지난 장이었죠. 그때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내용이 바로, 자, 실행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상품 목록이 나온다. 그죠? 상품 목록이 나오고 홈을 눌렀을 때 쇼핑몰에 우리가 이제 이 대문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welcome.jsp 파일이고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상품 목록 보기 뭐 이런 등등을 추가를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페이지 있죠. 그죠?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 목록을 나타낸 거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어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죠? 상품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그러한 어떠한 페이지를 보여주도록 우리가 오늘은 작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버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여기에, 그죠? 버튼을 만들어서 제품 상세 보기라든지, 뭐, 상품 주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products.jsp 파일 여기죠. 그죠? 여기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get unit price까지 여기에 쭉 가격까지 다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저장을 했으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죠? 그죠? 프로덕트즈죠. 프로덕트즈. 예, 여기죠. 여기에 우리가 p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앵커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은 앵커 태그를 넣으려고 합니다. 앵커 태그를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href 속성이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가 href 속성을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속성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자, 점 하고요. 점하고 슬러시해서요. 프로덕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JSP 파일로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점 하고요. 우리가 JSP 하고요. get 방식으로 우리가 보낼 거니까 id 값을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id 값은 당연히 우리가 클릭을 하는 순간 id 값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가 출력을 했기 때문에 id 값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id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equal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그죠?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쓰면 되는데요. 안 나오네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익스프레션, 그쵸? 요거를 우리가 이제 id 값을 어떻게 가져오면 됩니까? 그렇죠. 프로덕트에서 우리가 프로덕트 여기 DAO, 프로덕트 여기에, 그죠? 여기에 우리가 id 값이 있었던가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다. 그죠? 이거를 이제 끌고 와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죠? 프로덕트 하고 점 하고 여기에다가 get 뭡니까? get 하고 프로덕트 아이디를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겁니다. 그러면 프로덕트 아이디가 이렇게 생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여기서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우리가 프로덕트지에서 그죠? 여기 프로덕트 리포지터리 여기 상품 목록에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세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프로덕트 아이디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온다 이거죠. 그죠? 이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얘네들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세 목록을 표시를 해주면 될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상품 아이디죠. 그죠? 예. 이게 아니죠. 상품의 아이디. 그죠? 상품의 아이디에 대한 상세 정보 페이지가 우리가 페이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래 코드를 작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만 만들어 두면 그냥 여기에 그냥 프로덕트 아이디만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다시 이게 products JSP에 세이브 하고요. 이렇게 해서 finish 해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어떠한 것도 지금 나타나지가 않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어떤 걸 해줘야 돼요? 그쵸? 이 프로덕트를 이렇게 아이디를 갖고 왔잖아요. 그죠? 왔으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앵커 태그 안에, 그죠? 여기 그죠?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좀 이 부분이, 잠깐만요. 자, 이 부분이,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 되겠죠? 요렇게 하고 그죠? 앵커 태그를 우리가, 그죠? 요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으면 될까요?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걸 넣으면 되겠죠. 어떤 거? 자, 클래스 해서 우리 부트스트랩에 클래스 타입으로 우리가 하나 넣는데 뭘 넣을 거냐면 버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에서 버튼을 우리가 넣고자 한다면, 자, btn 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btn 대시 secondary 하면 우리가
저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tn하고 btn 세컨더리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롤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요. 자, 롤을 우리가 주면 이 롤은 어떤 역할을 하겠냐,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버튼 역할을 해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자, 상세 여기다가 상세 정보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개 좀 더 가르쳐 드릴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앰퍼센트 기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MBSP처럼 이거 우리 공백 띄우는 거 그죠? MBSP 기억하시죠? 이거 이런 것처럼 특수 문자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HTML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쿠오라는 걸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라쿠오라는 게 바로 라쿠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쉼표를 세미콜론을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닫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여기에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되고 이 프로덕트 아이디 값이 있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그러려면 이 프로덕트의 JSP 그죠? 프로덕트의 이제 JSP 파일에 이제 얘를 링크를 걸어서 갈 건데 이거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죠? 상세 페이지 보려 그러면. 그래서 요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죠.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해보니까 어때요? 상품 상세 정보라고 자, 여기에 보시면 요게 바로 라쿠오라는 그 HTML 특수 문자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특수 문자가 되고 자, 이거는 좀 눌러보면 지금은 P1234죠. 그죠? 그런데 지금 프로덕트가 이제 JSP 파일이 지금 없죠. 그래서 지금 상세 페이지를 못 보여주는 상태가 되고요. 자, 그런데 무언가가 지금 한 개 더 나오고 있었네요. 예, 요게 나오고 있었네요. 자, 요거는 지우도록 하죠. 그럼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요 부분이 나타난 게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상품 요 라쿠오 요거 아시겠죠? 라쿠오라는 HTML 문서입니다. 알겠죠? HTML 특수 문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요런 형태로 자, btn 세컨더리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을 해봐도 이렇게 되면 자, btn 세컨더리 하니까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btn 세컨더리를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버튼의 형태를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상품의 아이디에 대한 상세 정보 페이지를 연결시키기 위한 코드는 작성이 됐죠. 맞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그렇죠. 먼저 우리가 이제 JSP product.jsp 파일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product.jsp 그죠? 그래서 가져오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저 컨트롤 N 해서 JSP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죠? product.jsp 파일을 만들어야죠. products가 아니고 product입니다. 그래 하나의 상품 정보를 나타내는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타이틀로 상품의 상세 정보를 만들어 주면 될 거예요. 그죠? 상품 상세 정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고요. 역시 아시다시피 우리가 products JSP에서 사용했던 이 내용 그죠? 이 내용들은 그냥 다 가지고 오시면 돼요. 다 필요한 부분들이 자 프로덕트를 우리가 DAO 객체, DTO 객체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서 쭉 다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링크도 걸어야 되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프로덕트즈에 여기에다가
제가 어디부터 했죠? UTF 메타부터 했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타이틀 위까지네요. 그죠? 요렇게 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으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땡겨 쓰면 되고, 그죠? 필요 없는 것들은 날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UTF-8 인코딩, 그리고 JSP 유즈빈에서 DAO 객체, 그죠? 프로덕트 리포지터리, 그죠? 레포지터리라는 요 클래스를 내가 빈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세션이라고 줬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번 클라이언트가 연결하면 연결이 끊길 때까지 가지고 있는 형태가 바로 세션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값들을 전부 다 인코딩을 시켜주는 형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정보에서 우리가 헤드 부분에서 이제 끝나는 부분, 이제 바디에서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딴 거 다 똑같아요. 그냥 여기다가 이거 상품 목록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이거 그대로 이거 갖다 붙이시면 돼요. 어차피 페이지 모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창 띄우고 클래스 전버트론 해서 컨테이너 내용 상품 목록인데 이거는 상품 정보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디스플레이 3은 글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 div는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는 보통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이 전버트론은 보통 우리가 뭐 회사 로고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 이제 쓰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id 값을 얻어내야 되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요? 프로덕트즈 이 페이지에서 내가 여기서 눌렀을 때 이 id 값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죠? P1234 이렇게 그 값을 여기서 우리가 스크립트 리스로 받아 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스트링 합니다. 스트링 해서 id 값을 우리가 받아옵니다. 요청 그 상품 상세 정보에서 보기 위해 상품 정보에서 이거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get 파라메터 해서 여기에다가 id 값을 그대로 받아내도록 하죠. 자, 넘어온 상품 id를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넘어온 상품 id 값을 얻어낸다. 그죠? 얻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여기서 이거 프로덕트 객체를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그죠? 상품 상세 정보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프로덕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프로덕트, 그죠? 프로덕트에서 프로덕트로 하셔서 여기에다가 프로덕트 DAO가 여기 있죠. 그죠? 프로덕트 DAO가 아이디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 해서 우리가 get all product 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모든 걸 다 가져오기 때문에 이 return 타입이 array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안 맞죠. 그래서 get product라는 by id,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뭡니까? 가져오도록 우리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은 당연히 뭡니까? 상품의 목록 페이지로부터 전달되는 아이디를 우리가 일단 여기서 받았죠. 그죠?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즈빈 태그에, 그죠? 유즈빈 태그를 이용을 해서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얘를 끌고 왔잖아요. 끌고 왔고 여기에 메서드 지금 만들지는 않았지만 얘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죠? 얘를 만들어 줌으로써 뭡니까? 반환된 객체의 타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가지고 이제 이 id 값을 던져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프로덕트 객체를 이제 리턴 받도록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뭡니까? 프로덕트 DAO에 있는 그 레포지터리라는 여기, 그죠? 여기에 가서 요 아이디를 얻어내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 요것들 다 놔두고요. 자, 여기서 우리 메서드 하나 추가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쵸? 퍼블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아까 전에 뭐였어요? 여기에 프로덕트에서 그쵸? 프로덕트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프로덕트 타입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프로덕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넘겨주고 그리고 아까 get product by id라는 자,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면 되죠. 그죠? 여기에 스트링 타입으로 우리가 id 값을 준다. 그죠? 그래서 product id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도록 하죠. id 이렇게 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됐다. 그죠? 근데 지금 빨간 줄이 올라오는 거는 리턴 타입을 프로덕트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 프로덕트 id라는 메서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들지.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프로덕트 객체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프로덕트 객체를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프로덕트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자 프로덕트 해서 id 하고요. 프로덕트 by id로 하죠. by id 해서 여기에다가 프로덕트 객체를 널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좀 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nt i는 0 하고요. 그리고 i는 뭐 그죠?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list of product의 사이즈만큼 돌아야 되겠죠. 사이즈만큼 돌고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해서 우리가 내용을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를 찾아야 되겠다. 그죠? 찾아야지 넘어갈 거 아닙니까? id가 같은 값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덕트라고 우리가 넣고요. 그리고 역시 프로덕트라고 넣고 자 여기다가 어떤 걸 합니까? 역시 list of products에 우리가 array 리스트에 있는 get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i 값을 주면 프로덕트 객체가 하나하나씩 넘어오면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무엇과 그죠? 뭐하고 비교를 합니까? 넘어온 이 프로덕트 id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일단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야지만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먼저 프로덕트가 널이 아니어야 되죠. 그죠? 널이 아니고 그리고 AND 조건 써서요. 그리고 프로덕트에 점 해서 get 뭡니까? get product id가 있었죠. 이 값이 또한 널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맞잖아요. 널이 되면 안 돼요. 왜? 그럼 생성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다시 AND 조건을 이렇게 하나 더 줘서 여기다가 우리가 프로덕트에 그죠? 프로덕트에 get product id 해서 이제 얻어내야 되죠. get product id를 이렇게 얻어내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점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죠. equals 맞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 지금 여기에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product id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같고 생성됐고 널이 아니라면 요놈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찾고 있는 클릭해서 찾았던 id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내용이 좀 길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내릴까요? 이렇게. 자, 좀 이렇게 내려서 조건이 좀 많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비로소 product by id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이 프로덕트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루프는
빠져나가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겠네요. 어떤 거? product by id라는 이놈을 넘겨주면 비로소 뭘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가 클릭했던 상세 보기를 클릭했던 그 놈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상품 목록이. 그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값을 이제 ID 값을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ID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렇게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 메서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가 결과론적으로 하는 일은 뭔가요? 얘는 딴 게 아니고 어레이 리스트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죠? 이 어레이 리스트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개, 그죠? 이 어레이 리스트 여기에, 그죠? 맞습니까? 여기에 저장된 모든 상품 목록을 조회를 해서, 그죠? 조회를 해서 상품 아이디하고 뭡니까? 우리가 보낸 상품 아이디, 그죠? 그 상품 아이디하고 일치하는 상품을 뭐 하는 거예요? 그쵸? 리턴 해주는 거죠. 상품을 이제 리턴을 해준다라는 거죠. 리턴을 해주는 메서드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제 다 끝났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프로덕트 여기에 가서 자, 요렇게 get product id 하면 일로 넘어오죠, 그죠? 일로 넘어왔고, 근데 얘는 왜 자꾸 에러가 뜰까요? string 해서 id를 줬고요. 그래서 프로덕트에 우리가 지금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죠, 그죠?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다, 그죠? 그래서 프로덕트 JSP에서 우리가 여기서 get product by id를 통해서 id 값을 지금 얻어내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한번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자, 하고요. 근데 왜 이게 만들어 놨는데 왜 안 사라질까요? 이게 늦어가지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라지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값을 얻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넘어온 값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얻어냈죠. 리퀘스트를 통해서. 그럼 이 값이 어디로 가는데요? 그죠? 여기로 가가지고 프로덕트 DAO 객체에서 이 여기 방금 만든 메서드에서 일치하는 아이디가 넘어온 이거 뭐예요? 넘어온 상품 아이디 값을 뭡니까? 이용해서 실제 해당하는 프로덕트 객체를 얻고 있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정보를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프로덕트를 본격적으로 만들면 되죠. ID 값을 얻어왔고 프로덕트 객체를 받아왔기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면에 이제 뿌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div 합니다. div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클래스 합니다. 클래스 해서 얘는 컨테이너로 주겠습니다. 컨테이너로 주면 어떠한 내용을 적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div 할게요. 하고 좀 내려가고 이번에 div는 자 클래스는 low가 되겠네요, 그죠? low 해서
이렇게 로우 형태로 우리가 행 형태로 나타내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하나 더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div에 자 클래스를 역시 이용을 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products JSP에서 이거 우리 했다 그죠? COL-MD4. 그래서 부트스트랩은 이 화면을 이렇게 컬럼을 12개를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12개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4개로 4셀을 4행을 잡아먹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상품 정보를 이렇게 다시 띄워보면 얘 상품 정보를 띄워보면 이렇게 이 웹페이지에 3군데를 지금 영역을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얘는 얼마를 줄 거냐? 예, 저는 컬럼을 이제 해서 한 MD 해서 여기에다가 6개 정도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상품 정보의 디테일한 정보들을 좀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H3 태그를 이용을 해서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하면 되죠. 그죠? 자, 익스프레션 표현식. 그죠? 표현식이 위 밑에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자, 프로덕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덕트에 get pname이 있었다. 그죠? get pname 하면 프로덕트의 이름이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태그 이용할게요. p 태그 문장을 만드는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역시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주고, 여기에다가 자 프로덕트의 디스크립션을 우리가 요약 정보가 있었죠. 그죠? get description을 이렇게 얻어오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p 태그를 여기에다가 닫아주고, 이거 복사해서 다시 이를 밑에 붙여서 자 이번에는 뭐 가져오면 돼요?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b 태그를 하나 넣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상품 코드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상품 코드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상품 코드의 ID 값을 찍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 코드를 우리가 이제 찍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에다가 뭘 주면 돼요? 그죠? get 그죠? get product ID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get product ID 값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거 줄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팬 태그가 뭐냐면 중간에 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스팬 태그를 하나 이용을 해서 B 태그, 볼드 태그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스팬 태그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스팬 태그는 우리가 요거를 해서 어디입니까? 스팬 태그를 프로덕트 아이디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팬 태그를 좀 넣어 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넣어 줬는데 이렇게 넣어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배지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배지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한 우리 부트스트랩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 해서요. 여기에다가 배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달아줘요. 그리고 배지의 종류를 우리가 이렇게 배지 하고, 그리고 대시 하고 데인저라고 만약에 줬다고 치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이놈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보통 배지나 이런 거에서 쇼핑몰 상품 목록이나 이런 데 보면 신상품 뭐 혹은 뭐 핫하다 뭐 주문 폭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행을 하면 실행이 지금 안 되죠. 왜요? id 값이 안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products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실행을 하면 상세 정보 보기 하면 이제 파일이 있으니까 넘어갈 거예요. 그죠? 늘러가 보니까 바로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품 코드 스팬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배지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올 것들은 이제 제조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복사를 그대로 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요. 근데 붙여 넣는데 이제는 이 스팸 태그가 필요 없고 요것만 딱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상품 코드가 아니라 이번에는 뭡니까? 제조사가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제조사가 되니까요. 여기다가 제조사라고 적어 봅니다. 제조사 해서 get product manufacture가 되겠죠. 그죠? get manufacture가 어디 갔나요? 그죠? 이게 제조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해서 또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몇 개. 그리고 제조사가 나왔고, 그리고 분류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분류 해서, 분류 이렇게 만들고, 이 분류에서 우리가 get 카테고리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분류됐고요.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이 나와 줘야 되겠죠. 재고 수라고 할까요? 네, 재고 수 해서 여기에다가는 당연히 뭡니까? get 뭐죠? unit in stock 이라고 있었다. 그죠? 자, unit in stock. 그죠? 요 부분이 우리가 뭐예요? 그죠? 재고 수량을 들고 있는 애였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재고수까지 이렇게 찍었다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H4 태그를 좀 이용을 해서요. H4 태그에다가 제가 이제 얼마라고 돈을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얼마라는 돈을 기재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역시 프로덕트에 그죠? 프로덕트에 우리가 get unit 그죠? price가 있었죠. 그죠? get unit price를 하고 여기다가 원이라고 적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죠. 세로 고침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상품 정보 목록이 쭉 나오고 돈까지 이렇게 나왔다. 그죠? 돈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상품 주문이나 상품 목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프로덕트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P 태그를 이제 역시 또 써서 여기에다가 앵커 태그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href 속성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하면 돼요? 일단은 상품 주문은 우리가 조금 이따 만들 거니까요. 다음에 만들 거니까 일단 샵이라고 하면 얘가 오류는 안 내거든요. 샵이라고 하면 링크를 나중에 우리가 걸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얘는 우리가 역시 btn에서 자 우리가 버튼을 만드는데 자 btn 다시 info 해서 자 요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상품 주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역시 우리가 라쿠어 썼던 라쿠어 HTML 특수문자 그죠?
라쿠오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앵커 태그를 하나 더 만들죠. 앵커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돌아가기를 해야 되죠. 그죠? href 속성을 이용을 해서 자, 점 해서 우리가 슬러시 하고 뭡니까? products로 다시 돌아가야죠. products.jsp 그죠? 요렇게 하고 역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또 역시 버튼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tn 하고 btn dash secondary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상품 목록 이렇게 적어두면 될 겁니다. 역시 그리고 이 라큐오를 우리가 복사를 해서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나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마지막에 이제 div 다 했던 것들 태그를 좀 올리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div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죠? body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div 이 부분에서 hr이라고 우리가 수평선을 하나 꺼 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div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JSP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 그거 했잖아요. 그죠? include 그죠? include를 이용을 해서 뭐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푸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표식이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자, 요렇게 상품 주문 아직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상품 목록으로 이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지고요. 이거 눌러보면 다시 일로 넘어왔죠. 맞나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까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품 코드가 지금 소스 이게 왜 이렇게 작죠? 글자가 그죠? 그래서 프로덕트 JSP에 들어가서 상품 코드가 배지를 달긴 달았는데 상품 코드는 굵고 얘는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 좀 키울 필요가 있지. 하긴 뭐 상품 코드를 뭐 넣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놔두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products 해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내가 크롬에다가 한번 띄워 볼게요. 그러면 조금 나름 이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이제 괜찮네요. 그죠? 자, 요렇게 상품 정보가 나왔고 백으로 가면 아이고 백이 아니죠. 상품 목록 열로 가게 되면 자, 요렇게 다시 나온다. 그리고 탭 가면 요렇게 나온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이제 일단 만들었는데 이거 말고 한 개만 더 해보도록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한 줄이면 되니까. 예, 우리가 웰컴에 갔어요. 이 웰컴을 가게 되면 쇼핑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 현재 접속 시간이 계속 그대로다. 그죠? 왜요? 왜 계속 그대로입니까? 그렇죠. 한번 접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리프레시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welcome.jsp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주냐면요. 우리가 뭡니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접속 시간을 표기 위한 자바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리스판스를 이용을 합니다.
리스판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메서드 중에서 set int header라는 게 있어요. set int header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리프레시를 넣어주면 돼요. 리프레시를 하면 얘가 화면 갱신이 스스로 이제 됩니다. 아시겠어요? 리프레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그 몇 초 간격으로 이렇게 다시 리프레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저는 한 5초로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자, 실행을 해 봤어요. 그러면 자, 12시 16분 15초예요. 맞죠? 자, 5초가 흘러갔죠. 예, 요렇게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초에 또 리프레시가 또 됐죠. 맞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리프레시를 시켜주죠. 모든 웹사이트에서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웹사이트에 리프레시 기능을 추가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품 상세 목록 페이지까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품 주문하면 카트 이제 뭐 어떠한 또 페이지를 만들어서 상품 주문하는 이러한 페이지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왜 또 신텍스 에러가 나는지를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또 저장을 어디서 또 안 했는 모양이네요. get 카테고리 맞는데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실행을 하면 자 예외 보고 컬럼 자 여기에서 행 30에서 행 30 이건데요. 그죠? 자 이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따라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자 하니까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product.jsp에 가서 이 부분에서 get 카테고리에서 분류, 그죠? 분류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잘 나오고 있는데, 그죠? 문제가 어디서 됐단 말이죠? 한 번씩 이러거든요. 예, 뭐 여러분들도 뭐 너무 자 이렇게 다시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이제 됐네요. 그죠? 자 이게 리퍼블리시를 안 해서 아무튼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의미 아시죠? 클래스 컬럼을 6개로 해서 이렇게 상세 정보를 6개 형태를 잡아먹게끔 해서 이렇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